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2023년 7월 18일 부산에 입항을 해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입항 당일은 한미 간 핵협의 그룹 첫 회의가 개최된 날이었고 입항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방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 SSBN을 방문한 것입니다. 미국 SSBN의 한 명은 미국 주 이름을 붙입니다. 켄터키 주는 미국 중동부의 주입니다. 우리에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켄터키 함은 미국 SSBN 14척 중 8번째 함으로 1992년 4월 11일에 취역했습니다. 켄터키 함의 표어가 Thoroughbred of the Fleet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잘 해석이 되지 않아 찾아보았습니다. 켄터키 주는 치킨 외에도 말도 유명한데 경주마들 중 1등을 한 말을 Thoroughbred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켄터키 함 표어는 함대 최고의 잠수함이라는 의미겠죠. 오늘은 미국 SSBN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미국 SSBN 외국항 방문 역사와 근본 켄터키 함 입항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3대 전략 자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전략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은밀한 전략 자산이 SSBN입니다. 잠수함은 원래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종전까지 잠수함의 주 무장은 어뢰였고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전쟁 말기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쏘는 개념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공간이 없었기에 예인해서 미사일을 쏘는 개념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양국은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레귤러스 1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초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잠수함이 수상의 부상에서 발사했던 해상 발사 미사일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레귤러스 핵미사일을 탑재한 5척의 디젤 잠수함으로 1959년에서 1964년 사이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냉전에서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를 취역시켰습니다. 이어서 핵추진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9월 16일 소련은 디젤 잠수함 주루급을 개조하여 세계 최초로 수중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1959년 미국은 SSBN 조지 워싱턴 함을 건조하고 1960년 최초로 폴라리스 미사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은 41척의 SSBN을 7년 반 만에 건조했습니다. 이 41척의 SSBN들은 총 656기의 SLBM을 탑재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최대 크기의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SSBN은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8척의 오하이오급 SSBN을 198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이 중 가장 오래된 4척은 SSGN으로 개조해서 SLBM 대신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또는 다른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하고 66명의 특수요원을 편성합니다. 오하이오급 SSBN 14척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콜룸비아급 SSBN 12척 건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전략 잠수함 개발과 병행하여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왔습니다. 폴라리스 미사일 A1에 이어 A2, A3를 개발했습니다. A3 폴라리스 미사일은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다탄두를 탑재하고 정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폴라리스 SLBM에 이어 포세이돈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포세이돈은 폴라리스 A3에 비해 무게는 거의 2배였으나 폭약량을 4배나 실을 수 있었고 오차원을 0.25마일로 줄였으며 사정 거리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다수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MIRV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 해군은 SLBM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확도가 향상된 트라이던트 1 SLBM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건조된 잠수함이 바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오하이오급의 트라이던트 1보다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트라이던트 2를 탑재했습니다.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지구상 어디에 있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을 2040년까지 수명 연장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이후 사용할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SSBN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잠수함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SSBN이 탑재한 SLBM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하이오급 중에는 트라이던트 1을 싣는 잠수함도 있고 트라이던트 2를 싣는 잠수함도 있습니다. 탑재한 미사일 종류에 따라 히로시마 원폭보다 1000배 또는 7125배까지나 되는 위력입니다. 이 SSBN은 타국 항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은 고사하고 그 위치도 보통 알리지 않죠. 참고로 SSGN으로 개조된 4척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을 방문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미국 SSBN이 외국을 방문한 사례는 근본 부산 입항을 제외하면 1963년 튀르키예 1회,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우리나라를 35회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 SSBN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방문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1950년부터 1992년까지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총 11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1967년에는 최대 약 950개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감소해서 1992년에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SSBN이 한국을 방문한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한국 영토 내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수가 500개에서 150개로 감소하는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하고 1975년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중국과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SSBN이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켄터키함 입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4월 27일 워싱턴 선언 이후 미국 SSBN 입항이 예상되어 왔지만 SSBN은 1981년 이후 입항 사례가 없었기에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계속 소형화시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에도 탑재하고 육상과 바다뿐 아니라 저수지에서도 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계속 늘려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이어서 핵의뢰도 만들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핵을 직접 만들거나 안되면 미국 핵이라도 우리 영토에 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 유럽, 이어 전 세계 핵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을 실제 한국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실제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수단을 찾은 것이 미국 SSBN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나요? 3일만 보여주고 갔지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배치하지 않았나요? 그건 모릅니다. 태평양으로 갔을지 아직도 동해에 있을지 모르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지난 6월 16일 SSGN 미시건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7월 18일 SSBN 켄터키함 부산 입항에 이어 7월 24일 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에 입항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잠수함은 더 자주, 더 많은 기지에 더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